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죠. 왜 장 박사님은 백신의 좋은 점만 얘기하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강의를 안 하십니까? 백신 회사에서 무슨 와인 먹은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그냥 여러분들이 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정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어떤 제 개인적인 주장이나 어떤 썰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증거로서 항상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저는 항상 제시하는 것을 저의 트레이드 마크로 해왔고, 바로 그러한 정보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요, 여러분, 자마, NEJM, 세계적인 내과학술지에서 지금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근거 있는, 정말 이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팩트로 얘기해도 되겠다 할 정도 수준의 그런 자료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 대해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여러 편 제가 백신 부작용, 대처법, 치료법, 그리고 그 원인까지, 유튜브 역사상 백신 부작용 이렇게 저만큼 깊이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려는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 알고 보니까 젊은 남성에게서 가장 심각하다라는 아주 특급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백신이라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맞을수록 그런 분들이 맞으면 위험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한 거의 3,000명에게 백신을 준 현역 의사로서 보니까 오히려 이 백신은 노인들에게서는 별로 부작용이 없는데 젊을수록 저는 부작용이 심한 걸 봤거든요. 백신의 흔한 부작용이 고열, 그 다음에 근육통, 전신피로, 이런 게 젊은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세게 나타나고, 개인적인 그 느낌이 백신이 분명히 젊은 사람에게서 이 염증 반응이 강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게서 굉장히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세계적인 내과학술지 바로 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서 작년 12월 2일에 이스라엘에서 나온 후양적 코호트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화이자 백신 후 발생한 심근염. 자, 여러분, 백신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죠. 뭐 고열도 있고 전신피로, 뭐 두통. 그런데 진짜 여러분 심각한 부작용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바로 심장에 나타나는 바로 심근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화이자 접종 후 발생한 심근염 환자들을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제가 분석하기 앞서서 심근염이 뭐냐? 여러분, 심근이 뭐예요? 심장이 근육이죠. 그 근육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심장을 보시면 여러분, 또 심장 근육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심낭이라고 그러죠. 페리카디움. 거기를 보면 이렇게 막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심근, 여기 빨간색으로 된 게 심장 근육이죠. 여기 염증이 생기면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걸 싸고 있는 막에도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심근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두 개가 같이 할 수도 있고 심근염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근염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바로 이제 그 근육이죠. 근육, 심장을 구성하는 마이오카디움인데, 거기 보시면 이 밑에는 바로 심근염에 걸린 근육을 보면 여기 보라색으로 된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 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심장의 근육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심장의 근육이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심장의 수축력이 약해지니까 심부전증, 핫페일리어가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핫페일리어에 걸린 사람도 어떻게 되죠? 숨이 차죠. 막 몸이 붓고 막 숨이 차고, 그리고 심장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흉통이 오죠.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심장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부정맥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겠죠. 심장에 그 전기가 지나가는 그 회로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없던 부정맥, 가슴 두근거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심근염 하면은 원인이, 가장 흔한 원인이 뭐죠? 바로 바이러스라는 거. 바이러스 질환에 걸리고 나서 심근염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 보면 바이러스가 가장 흔한 원인이다라고 나오는데, 이 중에는 사르스코비2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또 세균이 있고, 곰팡이, 기생충, 자가면역 질환, 뭐 류마티스열이라고 했죠. 편도선염 걸리고 나가지고 그걸 잘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판막이 막 문제가 와서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 밸브를 교체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스트랩코커스 걸리면 반드시 페니실린이나 아목시실린 같은 항생제를 줘서 잘 치료해야 됩니다. 요즘 소아과 선생님들이 워낙 이걸 잘하기 있기 때문에 류메틱 핫 디시즈는 요즘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옛날엔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리고 백신 부작용, 천연두 백신, mRNA 백신이 바로 심근염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mRNA 백신, 파이자 혹은 모더나 백신을 맞은
젊은 남성에게서 신근염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충격적인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요. 자, 먼저 CDC 질병본부에서 백신 부작용 신근염 진단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근염 의심 케이스가 있고 확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의심 케이스는 뭐냐? 먼저 3대 증세가 있어야 돼. 신근염에 걸리면 흉통, 가슴이 아파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호흡곤란증, 숨이 차야 돼. 아무래도 신근염이 오면 하트가 약해지니까 심부전증으로 가서 숨이 차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가슴 두근거림, 즉 부정맥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근염 하면 이게 바로 3대 증세 트라이어드예요. 흉통, 호흡곤란증, 두근거림이 세 개가 다 있을 수도 있고, 셋 중에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검사 소견이 있어야 돼. 이런 증상만 있어서는 안 되고, 피검사에서 트로포닌이 상승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로포닌이 뭐죠? 여러분들이 허혈성 심질환,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을 때 바로 우리가 의사들이 이걸 의심할 때 바로 이 검사를 하죠. 그때 트로포닌이 상승해요. 근데 신근염에 걸려도 이 트로포닌이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고, 심전도에서 전반적인 ST 분절이 상승한다는 거. 심장 초음파에서 심장 수축력이 저하된 게 보일 수가 있고, 아니면 MRI 사진을 찍었을 때 신근염 소견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MRI는 요즘 병원에서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심장 MRI를 판독할 수 있는 그런 방사선과 교수님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판독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는 심장 MRI가 이 신근염을 진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아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을 맞고 이러한 세 가지가 이러한 그 세 가지 소견이 있고, 그 다음으로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을 때 우리가 이거는 백신 부작용에 의한 신근염이다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심장 조직 검사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심장 조직 검사는 아마 생략하고 그냥 의심 케이스만으로도 그냥 우리가 임상적으로 이거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신근염이라고 진단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그 조직 생검을 안 했어요. 그냥 이 의심 케이스 요 세 가지 크라이테리어만 가지고 이분들이 신근염을 진단한 거예요. 이 논문에서 16세 이상 파이자 백신을 적어도 1회 이상 접종한 255만 8,421명에게서 1차 접종 후 42일 동안에 총 54명이 신근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255만 8,421명 중에서 54명이 신근염 진단을 받았다는 건데, 근데 놀라운 게 보니까 255만 8,421명의 남녀 비율을 보면 여자 51대, 남자가 49, 거의 1대1이죠. 그런데 신근염 케이스에 걸린 사람을 보니까 94%가 남성이었다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모더나 파이자 백신은 여성과 노인들에게는 굉장히 안전한 것 같아요. 제 환자들이 주로 노인들이 많으니까 저는 20대, 30대 환자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왜 장 박사는 왜 백신 좋다고만 얘기를 하고 왜 부작용 얘기를 안 하냐. 제가 심각한 부작용을 봤으면 당장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 환자들의 나이층이 저는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특히 20대 남성이 별로 없어요. 저한테는 안 와요. 20대, 30대 남자 환자가 전 거의 없거든요. 제 환자들을 놓고 볼 때는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그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소염제를 강력하게 제가 대부분 사람들에게 다 미리 처방전을 뒀죠. 이런 부작용이 나면 반드시 먹으라고. 물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 말하는 바로 20대 남성, 젊은 남성들이 저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런 신근염 케이스를 보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백신 이후의 원인으로 생기는 신근염 역시 남자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볼 때 이 신근염과 그 남성이라는 이 그 성별 간에는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고 있죠. 신근염 환자는 거의 대부분 남성이고 16세에서 29세 남성이 가장 위험하다고 나왔어요. 여기 나이 분포를 보니까 신근염 걸린 아까 제가 54명이라고 그랬죠. 54명인데 그중에 31명이 16세에서 29세 남성이었고, 그리고 30세 이상 남성이 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남자들이 걸리는데 16세에서 29세 남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20대 남성이 가장 바로 이 백신을 맞고 이 무서운 신근염에 걸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이 논문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이 논문이란 건 그래요. 어느 한 그룹만 보면 안 되고 다른 센터, 다른 병원에서 한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돼. 이걸 보고 재현성, 리프로듀서빌리티라고 하죠. 자마에서 금년 1월 달에 나온 논문을 보니까 거기서도 80% 이상이 남자들이 주로 걸렸고 미디안 나이가 21세. 예, 남성들, 그러니까 21세 남성에게서 가장 많이 생겼다고 그 자마에서도 최근에 비슷한 논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백신 접종 후 증세가 발현하는 미디안 값이 이틀이었어.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이틀 이내에 누가 주로 심근염에 걸렸는가? 자마에서도 20대 남성이라고 그랬고 또 여기서는 미디안 값이 27세인데 아무튼 20세 남자가 백신, 파이자 혹은 모더나 백신을 맞고 심근염에 가장 잘 걸린다라는 것이 이 NEJM뿐만 아니라 자마에서도 컨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인생의 피크가 언제입니까? 바로 20대 아닙니까? 운동선수들을 보더라도 20대에 가장 그 퍼포먼스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남성, 기저질환도 없어요. 아주 건강한, 누가 봐도 정말 건강미가 철철 넘치는 남자들이 백신을 맞고 맥도 못 추고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푹푹 쓰러진다? 바로 이 심근염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언제 이 심근염이 생기는가? 이 논문에 보니까 심근염 발생은 2차 접종 후 급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면 파이자 백신은 1차 맞고 21일, 3주가 지나면 2차를 맞잖아요. 여기 딱 보니까 2차 접종하고 나서 보세요. 1차 접종하고도 생기는데 2차 접종하고 나서 2, 3일이 지나니까 막 이게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파이자 백신을 맞고 2차 접종 후에 급증했다는 걸 뭘 의미하죠? 이거는 면역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T셀, 메모리 T셀이 연관돼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1차 접종을 했을 때 이러한 유전적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이게 감작이 된 거지. 그러니까 2차에서 또 같은 백신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세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거는 분명히 T셀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메모리 T셀이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케플란 메이어란 그런 통계학적 방법을 통해서 파이자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생기는 그 빈도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 그룹 말고 그냥 이걸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러한 통계학적 기법을 케플란 메이어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16세 이상에서 적어도 1회 이상 파이자 백신을 접종한 10만 명 중에서 이러한 심근염이 생길 가능성이 2.13 케이스, 그러니까 한 2케이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10만 명 중에서 몇 명이요? 2명. 이거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신 맞으면 모두 다 생긴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모두 절대 보정, 절대 긍정은 다 여러분 걸으시면 됩니다. 그런 건 없죠. 이거 예상보다 꽤 많지 않습니까? 10만 명, 100만 명 중에 2명도 아니고 10만 명 중에 2명이야. 물론 10만 명에 2명도 굉장히 적은, 굉장히 드문 거지만 아무튼 그래도 저는 10만 명 중에 2명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가장 높은 발생 빈도는 16세에서 29세 남성으로, 자, 만약에 16세에서 29세 남자들만 놓고선 그 케플란 메이어 방법으로 예측한 빈도는 뭐냐? 10만 명 중에 10.69 케이스다. 10만 명 중에 10명이란 얘기예요. 그럼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럼 10,000명 중에 1명이란 얘기 아니에요. 10,000명이 백신을 맞으면은 그 중에 1명은 심근염에 걸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꽤 많이 나오네. 그런 인상을 받았고, 그리고 백신 부작용으로 생긴 심근염 환자의 76% 케이스의 경우 76%의 경우 경미한 심근염, 그러니까 대부분 경미했다는 거야. 경미했다는 게 뭐냐면 특별히 생명에 위험을 주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환자가 그렇게 고생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100% 다 심장 기능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미한 경우였고 22%는 중등도는 심장 기능이 좀 약해졌다가 나중에 회복된 걸 얘기하는 거고, 한 명의 경우 심한 심장 쇼크가 왔다. 와우. 카디오제닉 샥이 왔다는 건데 이거는 심근염의 부작용의 끝판왕이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쇼크가 왔으면 이거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1%의 경우에는 심장 쇼크와 같은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심근염 진단 후 83일 동안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한 명은 원인 불명으로 사망하였고, 이게 모르겠어. 원인 불명, 이게 제가 볼 땐 심근염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한 명은 병원에 재입원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재입원했다는 건 굉장히 심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다시 풀어보면 16세에서 29세 남성 100만 명이 파이자 백신을 맞을 경우 42일 안에 한 명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심각한 심근염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백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안전한
100% 안전한 백신은 없어요. 예, 파이자, 모더나 백신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그 팩트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확률인지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잠깐 심전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심근염이 의심되면 우리가 심전도를 해야 되는데 심전도를 해보면 이렇게 전반적인 ST 분절이 보여요. ST 분절이 전부 이렇게 상승해 있어.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심근염이 있는 환자에게서 ST 분절 상승하는 그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소견은 T웨이브가 이렇게 여기가 돼. 이걸 T웨이브 인버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여러 군데서 나타나야 돼. 예. 보통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특정 그 막힌 그 혈관에 해당되는 지역에 T웨이브가 여기 인버전 되거나 아니면 ST 분절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심근염에 걸리면 디퓨저하게 전반적으로 모든 리드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ST 분절이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T웨이브가 인버전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근염과 심낭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이오페리카다이티스죠. 심근염과 그걸 싸고 있는 그 막에 동시에 염증이 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ST 분절 상승이 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그 임상 그 내과 선생님들에게 제가 선생님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백신 맞고 흉통이 있다거나 반드시 심전도를 해봐야 되고, 전반적인 ST 분절 상승이 보이면 이 사람은 심근염 플러스 심낭염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ST 분절 상승이 없고 T웨이브 인버전이 보여도 그게 디퓨저하게 보인다면 이 사람이 특별히 뭐 담배 핀 것도 아니고 지금 관성동맥 질환이 걸릴 나이도 아니야. 근데 백신 맞고 나서 이런 소견이 보이면 우리가 심근염을 의심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내과 선생님들하고 공유합니다. 백신 부작용 심근염 증상 및 증세를 제가 아주 자세히 분석을 해봤어요. 이 논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자, 여러분 심근염 걸리면 가장 흔한 증세가 뭐죠? 예, 흉통이죠. 여기 보니까 81%에서 흉통이 있었대요. 그 말은 뭐죠? 물론 흉통이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러면은 흉통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81%가 흉통이 있었다면 19%는 가슴에 통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통증이 없으면 심근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심근염이 의심이 될 때 흉통이 없다 그래서 안심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보통 백신을 맞고 열이 그냥 고열이 발생해야지 이러다 이거 내가 심장이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놀랍게도 이 논문에 보니까 열이 있는 경우는 9%에 불과했다는 거야. 9%에. 제가 이거 보고도 놀랐어요. 저는 대부분 심근염이 있는 환자들은 고열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심근염 있는 환자 중에 열이 있는 경우는 9%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래서 우리가 논문을 분석해 봐야 된다니까. 꼭 내가 물론 제가 경험이 많은 의사지만 제가 저의 썰이나 제 경험이 항상 맞는 건 아니야. 이렇게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된다고요. 자, 백신 맞고 나서 고열이 없고 흉통이 없어도 숨이 차거나 부정맥 증세가 있으면 심근염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가슴이 안 아프고 열이 없어도 갑자기 백신을 맞고 나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숨이 차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ER에 가야 된다. 백신 부작용 심근염 환자 바이탈 사인이 대부분 정상에 가깝다는 또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는 진단이 안 된 경우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평균 체온이 37.4도야. 이거는 거의 미열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혈압을 보니까 수축기 혈압 122, 다이어스톨릭 72 평균이, 혈압도 정상이고, 그리고 흔히 교과서에 빈맥, 심장이 빨리 뛰는 게 심근염에 자주 나타난다고 하는데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평균 맥박수가 81밖에 안 돼요. 야, 제가 이거 보고 또 놀랐어. 그러니까 심근염에 걸리는 게 의심이 됐을 때 우리가 보통 열이 많이 나고 맥박수가 빨라지고 흉통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없이도 심근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이탈 사인이 대부분 정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ER에서 많이 오진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ER 닥터야. 근데 어떤 환자가 백신을 맞고 와서 선생님 아무래도 내가 심근염 걸린 것 같아요. 바이탈 사인 다 정상이고 심장 맥박 다 정상이고 심전도도 정상이야. 어떤 사람은 심전도가 또 정상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괜찮아요. 그냥 타일레놀 주고 보냈어. 근데 며칠 있다가 갑자기 막 숨이 차고 막 부정맥이 나와서 다시 와서 피 검사해 보니까 트로포닌이 올라가 있네. 예, 그러니까 ER 닥터들께서 오늘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 아무리 환자의 바이탈이 정상이라도 환자가 ER까지 올 정도가 됐으면 꼭 피 검사에서 트로포닌을 봐야 돼. 그 이유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왜 트로포닌 검사를 해야 되냐? 백신 부작용 심근염 환자에서 피검사, 트로포닌 검사는 필수다. 이게 뭐예요? 심근경색이 의심될 때 우리가 트로포닌 보잖아요. 트로포닌 상승은 100%에서 관찰되었다. 예.
그러니까 환자가 열도 없고 흉통이 없어도 선생님 내가 갑자기 부정맥이 생긴 것 같아요. 막 백신 맞고 나서 막 심장이 막 이상하게 뛰는 것 같아요. 심전도 해봤는데도 정상이야. 집으로 그냥 보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추로포닌 검사해봐야죠. 그런 게 다 없어도 추로포닌이 상승하면은 이거는 백신으로 인한 심근염이다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CK 검사도 있어. 피 검사 중에. 요거는 좀 민감도가 낮은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100%에서 상승해서 100%. 예, CKMB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건 심장에 있는 그 엔자임을 보는 CKMB 추로포닌 필수적으로 다라는 얘기입니다. 백신 부작용 심근염 환자 심전도 소견을 보니까 전반적 ST 분절 상승이 절반 47%에서 관찰됐고 그 다음이 T파 이상이었대요. 그러니까 47%에서 ST 분절이 상승되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ST 분절이 전반적인 리드에서 다 올라가면은 심근염, 심낭염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일 흔한 심전도 소견이고 18%에서 T파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물게 심방세동이나 심실 빈맥 같은 부정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 말은 뭡니까? ST 분절 상승이나 T파 이상이 심전도에서 발견되지 않았어도 백신 접종 후 전에 없던 부정맥이 발견되었다면 심근염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지 하나만 가지고 이거 괜찮아 정상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저의 동료 내과 선생님들과 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란 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통해서 제가 대우각성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것이고 또 닥터가 아니신 일반인들도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아주 알찬 의학 정말 이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주옥 같은 의학 정보가 의과대 학생도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지금 이게 공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들으신 저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장 박사, 아니 장 박사는 이렇게 위험한 백신을 그러면 우리들에게 권했단 말이야? 아니 지금 장 박사 강의 듣고 나니까 내가 백신 맞은 거 막 후회가 되네. 혹시 나도 심근염 걸렸는데 그냥 지나간 거 아니야? 막 항의할 분들이 생길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제 강의를 끝까지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약이나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있지만 거기에 따른 또 이익이 있죠. 우리는 항상 이익과 위험을 분석을 해서 이익과 위험 중에서 그 레이쇼가 어떤지를 보고선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심근염 알고 보니까 코비드19의 흔한 심장 합병증이었다는 것이 나왔어요. 바이러스는 제가 아까 심근염의 흔한 원인이라고 그랬죠. 사르스코비2 바이러스가 바로 심근염을 일으키는 바로 그 바이러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백신 맞지 않고 코비드에 걸린 환자들은 그러면 심근염에 얼마나 더 자주 걸리나 그 데이터를 보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CDC에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미국에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코비드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 그 메디컬 레코드에서 그 진단 코드 있잖아요. ICD-10 거기서 심근염이 있냐 없냐 그거를 분석해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비드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 중에 심근염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인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해 보니까 코비드19에 걸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근염에 걸릴 가능성이 16배나 높은 것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16배가 높았다는 거야. 16배가. 이렇게 높았대.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정확하게 이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코비드 환자 10만 명 중에서 150명이 심근염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 파이자 백신 맞고 10만 명 중에 몇 명이 심근염 걸린다 그랬지? 2명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2명이. 근데 16세에서 29세로 하면 그때는 10명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이거 보세요. 코비드 환자, 코비드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10만 명 중에 150명이 심근염에 걸렸다는 거야. 코비드19에 걸려서 심근염으로 사망한 경우는 뉴스에 거의 안 나오죠. 여러분 코비드 걸려서 죽었다는 사람이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거의 안 나와요. 하지만 백신을 맞고 젊은 남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주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인들의 경우 코비드로 죽은 사람보다 백신 맞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듣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제 강의를 보지 않고 이런 데이터를 보지 않고 뉴스만 보면 야, 백신이 코비드19보다 더 위험하게 보이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파이자 백신을 적어도 1회 맞은 사람이 10만 명 중에서 2명이 심근염에 걸렸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코비드19에 걸린 사람이 백신을 맞은 사람보다 심근염에 걸릴 가능성, 그것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심근염에 걸릴 가능성은 75배가 높다고 나온다는 거죠. 심근염 자연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0명에서 20명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코비드 말고 다른 원인으로도 10만 명 중에서 10명에서 20명이 걸려. 따라서 mRNA 백신을 맞고 심근염에 걸릴 가능성 10만 명 중에 2명은 자연 발생률보다 낮다는 거야, 이게 지금. 예. 따라서 심근염만 놓고 보았을 때는 백신의 이익이 그 위험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mRNA 백신 파이자 백신을 적어도 1회 맞고 나서 42일째에 심근염에 걸릴 예상 빈도는 10만 명당 2명이다. 제가 아까 그거를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16세에서 29세 사이의 남성의 경우 10만 명당 10명은 백신 부작용으로 생긴 심근염 환자의 거의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코비드19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 10만 명 중에 150명이 심근염에 걸렸다는 거. 이는 코비드19에 걸리지 않고 심근염으로 입원한 사람 10만 명 중에서 9명과 비교할 때 16배나 높은 수치라는 거예요. 즉 코비드 안 걸리고도 심근염으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잖아. 근데 코비드에 걸렸을 때가 16배나 높게 그 심근염에 걸린다는 거야. 심근염은 코비드19 환자에게서 더 흔히 발생한다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신 맞고 심근염 진단된 환자가 10만 명 중 2명이고 코비드 환자 10만 명 중 150명이 심근염 진단을 받은 사실을 비교해 볼 때 심근염 부작용만 놓고 본다면 코비드19가 파이자 백신보다 75배나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젊은 남성만 놓고 볼 때에는 150대 10이니까 코비드19가 파이자 백신보다 젊은 남성에게서 15배나 더 많이 심근염을 유발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드물긴 하지만 아무튼 뭐 10만 명 중에 2명이고 뭐 100만 명 중에 1명이건 간에 걸린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거죠. 젊은 남성에게서 백신 접종 후 심근염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mRNA 백신이 참 노인들과 여성들에겐 좋은 것 같은데 20대 남성에게서는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후속 강의가 또 있어요. 이 심근염 백신 부작용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치료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증세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또 특강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중에 1명이건 1000만 명 중에 뭐 1명이건 간에 아무튼 심각한 부작용이 나온 그 사람한테는 이거는 통계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레드 플래그 사인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ER에 가야 되고, 선생님들이 좀 더 세밀하게 이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환자들을 검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또 백신 부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치료 사례 어떻게 진단했는지 그런 아주 생생한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가 여러분들 인생에 5%라도 도움이 됐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